안녕하세요. 마흔아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부모님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사실 신장병은 초기에 특별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의학에서도 난치성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고 무엇보다 환자 수가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우리 모두에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만성 신장병 유병률은 약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 10년 사이 환자 수와 진료비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장 건강은 나이를 불문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겠죠. 오늘은 우리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된 원인들을 살펴보고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신장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음식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히 생활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장기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에 두 개가 좌우에 자리 잡고 있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우리 몸을 위해 일합니다. 불필요한 노폐물을 걸러내고 물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며 혈압 조절과 호르몬 생성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기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회복이 쉽지 않고 삶의 질까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두시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망가뜨리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혈압입니다. 신장은 본래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혈압이 높아지면 내려주고 낮아지면 다시 올려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고혈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신장병 환자의 70%에서 80%가 고혈압을 함께 앓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고혈압이 다시 신장의 혈관을 두껍게 만들고 파괴시키면서 병을 더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결국 신장과 혈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염분, 즉 소금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은 6g 정도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 찌개, 김치, 젓갈 등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 많다 보니 평균적으로 하루 섭취량이 14g에서 24g에 이른다고 합니다. 권장량보다 두세 배는 많은 양이지요.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서 갈증을 유발하고 그 결과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이렇게 체내 수분과 나트륨이 늘어나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결국 신장에도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저염식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입니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들의 가장 많은 원인이 바로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액 속에 고농도의 포도당이 흘러다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사부산물이 늘어나고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 안에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 점점 굳어지고 막히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방치되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결국 혈액을 걸러내지 못하는 투석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몸속에 수분을 배출하지 못해 부종이 심해지고 혈압이 오르거나 눈 주위와 손발이 붓고 전신 가려움이나 식욕 저하, 심한 피로감, 소변 이상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당뇨를 관리하는 것이 곧 신장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의 과다 섭취입니다. 보통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서 몸속에 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상태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근육마비, 호흡곤란, 심하면 부정맥까지 유발할 수 있어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칼륨이 든 음식을 무조건 다 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혈중 칼륨 수치를 확인한 뒤 칼륨이 비교적 적은 채소나 과일을 적당히 섭취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인은 단백질의 과다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들어오면 대사 과정에서 질소로 바뀌고 이때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암모니아 발생량도 늘어나고 그만큼 신장에 부담이 쌓이는 것이죠.
결국 신장의 여과 기능이 망가지고 배설 과정에서 신장의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을 전혀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인데요.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 필요한 단백질 양은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 정해진 양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살펴본 5가지 혈압, 염분, 당뇨, 칼륨 과다, 단백질 과다는 모두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평소에 조금만 주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 습관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도와주는 음식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신장을 건강하게 살려내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쉽지 않은 장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생활 속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장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음식은 물입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니라 신장의 여과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신장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요독을 배출하는 데도 물이 큰 역할을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변량이 늘어나 요로 결석 발생 위험이 줄어들고 방광과 요도 세척 작용이 활발해져 요로 감염 예방에도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로 신장이 걱정되는 분들은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기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중간에 조금씩, 저녁에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처럼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비트입니다. 붉은 빛깔이 매력적인 비트는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혈액과 신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입니다. 비트의 핵심 성분은 베타인이라는 물질인데 이 성분이 혈관 속에 쌓인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 혈액이 맑아지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도 낮춰주니 신장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죠. 또한 비트에는 인뇨작용을 돕는 성분이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 결석이나 담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철분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도 좋고 고혈압이 있으신 부모님들께는 특히 권해드리고 싶은 식재료입니다. 단, 비트는 특유의 흙맛 때문에 드시기 불편하다면 샐러드나 주스 형태로 활용하시면 훨씬 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서 여름철 갈증 해소에 좋을 뿐 아니라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독소를 배출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신장염으로 인해 부종이 생겼을 때 오이를 꾸준히 섭취하면 붓기를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오이에는 구연산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신장 결석 형성을 억제해줍니다. 이런 이유로 예부터 몸이 붓거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오이를 먹으라는 민간요법이 전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식사 후에 신선한 오이를 간단히 곁들여 드시거나 오이물을 만들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칼륨이 많은 과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사구체 여과율을 높여서 신장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는 당뇨 예방, 시력 보호, 뼈 건강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부모님들의 전반적인 건강에 두루 좋은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루베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일은 당분이 있기 때문에 과하게 드시지 않고 하루에 작은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레몬입니다. 신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레몬은 빼놓을 수 없는 과일입니다. 레몬즙을 물에 타서 마시면 이미 몸속에 형성된 작은 결석을 녹여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새로운 결석이 생기는 것도 예방해 줍니다. 레몬 속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위장이 약하시거나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레몬즙을 너무 진하게 드시기보다는 레몬수를 연하게 만들어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5가지 물, 비트, 오이, 블루베리, 레몬은 신장 건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인데요. 하루 이틀만 드신다고 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 달 이상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몸이 점차 가벼워지고 붓기가 줄어드는 등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특히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본인 몸 상태에 맞는 양과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음식만으로 완벽하게 치료가 되기는 어렵지만 올바른 식습관을 꾸준히 지켜나간다면 신장 기능을 지키고 악화를 막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신장을 회복하는 음식 5가지는 부모님들께서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조금만 의식해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는 일상에서 신장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함께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부모님들께서 일상 속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은 우리 몸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 음식 하나가 신장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꾸준한 생활 관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혈압 관리가 중요합니다. 신장은 혈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평소보다 높게 나오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고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볍게라도 매일 걷기 운동을 하시고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 관리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염분을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드시고 김치나 젓갈 같은 절임 음식은 조금씩 곁들이는 정도로만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심심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몇 주 정도만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입맛도 서서히 바뀌어서 담백한 맛에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싱겁게 먹는 습관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 당뇨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 음료나 과자 같은 단순당 음식은 줄이고 식사할 때는 정제된 흰쌀밥보다는 잡곡을 조금 섞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잘 관리되지 않으면 신장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정기적인 혈당 검사도 잊지 않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본인의 혈중 칼륨 수치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비교적 칼륨이 적은 채소나 과일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백질은 너무 적게 먹어도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적정량을 지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신장이 건강한 분들은 적당한 양의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이미 신장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식단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육류 단백질보다는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곁들이시면 신장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좋은 음식도 일상에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충분한 물 섭취로 신장을 씻어주고 비트나 오이 같은 채소를 꾸준히 드시면서 몸을 가볍게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블루베리를 한 줌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하게 레몬수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신장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또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서 혈압과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시고 하루에 잠깐이라도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자연 치유법입니다.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 검진입니다. 신장은 이상이 있어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관리가 훨씬 수월하고 회복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된 원인으로는 혈압, 염분, 당뇨, 칼륨 과다 섭취, 단백질 과다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을 회복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는 물, 비트, 오이, 블루베리, 레몬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염분과 당 섭취를 줄이고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정기 검진을 통해 신장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모님, 신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건강을 지켜주기도 하고 병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부모님들의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어져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흔아들은 언제나 부모님 곁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